그 시험 범위는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져 있는데 1장에서 2장 4절까지 2장 5절까지긴 한데 오늘 2장 5절을 진행을 하고 또 시험 범위에 포함시키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좀 시간이 빠듯할 것 같아서 2장 4절까지 하는데요. 2장 4절이 이번 주 화요일에 이제 올라갔던 온라인 강의가 2장 4절까지였는데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한 11명 내지 12명 정도만 수강을 마친 것 같고 아직 수강을 안 한 학생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 시험 범위까지니까 좀 빨리 그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장 4절 아직 수업을 진행 안 한 학생들은 2장 4절에 있는 내용을 지금 몰라서 오늘 할 리뷰가 리뷰가 아니라 처음 하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2장 4절까지 진행했다라는 전제 하에서 리뷰를 좀 하려고 해요. 1장하고 2장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좀 한번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좀 할 수 있도록 중요한 키워드 몇 개들만 한번 좀 나열을 좀 해봅시다. 1장은 제목 자체가 이제 벡터 스페이스, 벡터 공간이었어요. 벡터 공간이 어떠한 공간인지 하는 정의에서부터 출발해서 맨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6절에서 이제 마무리했을 때는 결국 기저라는 거를 이제 소개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기저라고 하는 개념을 갖다 도입을 하기 위해서 그 앞에 여러 가지 관련된 개념들이 이제 앞에서 나왔어요. 첫 번째로 1차 결합,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자, 이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는 거는 벡터 공간에서는 두 가지 연산이 주어져 있는데 이제 벡터의 덧셈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 주어져 있는데 몇 개의 벡터들을 가지고 그러한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과 벡터의 덧셈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조합을 우리가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부르죠. 자, 그런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통해서 이제 벡터 공간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낸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베이시스의 첫 번째 조건 중에 하나가 생성한다라는 거였어요. generate.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는 리너 컨비네이션을 이제 공부하고 나서 스패닝 한다라는 말의 의미, 어떤 집합으로부터 스패닝 셋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공부를 했었죠. 자, 그리고 이러한 스패닝 셋은 그냥 집합만의 이제 의미를 갖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 자체가 하나의 벡터 공간이 되죠. 근데 주어진 벡터 공간의 이제 부분 집합으로서 하나의 벡터 공간이 되기 때문에 서브스페이스라는 표현을 썼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스패닝하는 셋을 생각을 해보면 1차 결합을 할 때 굳이 필요 없는 벡터들도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S 안에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이센셜하게 필요한 녀석들만 딱 모아서 그런 벡터들에 의해서 벡터 공간에 있는 벡터들을 이제 표현을 이제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자, 그러한 조건을 우리가 이제 도입을 하기 위해서 1차 종속 일차 독립이라는 개념을 이제 소개를 한 거죠. 그래서 주어진 S에 있어서 굳이 이제 리니어 컨비네이션 입장에서 불필요한 게 있으면 그 집합은 linearly dependent 한 거고
그러한 집합에서 그런 불필요한 걸 다 빼내고 정말로 이제 그 다 필요한 것들만 남아 있는 그런 상태가 linearly independent한 상태죠. 그래서 베이시스라고 하는 거는 스팬을 하면서 어떤 벡터 공간을 생성을 하면서 그 집합 안에 있는 벡터들이 불필요한 게 없는, 즉 1차 독립이 되는 그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는 것을 베이시스, 기저라고 불렀는데, 유한차원 벡터 공간에 대해서는 이 기저가 여러 개가 생길 수는 있지만 그 기저를 구성하는 벡터의 원소의 개수는 항상 일정한데, 그 일정한 값을 우리가 차원, 디멘전이라고 불렀죠. 자, 그 내용이 1장에서의 이제 그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그러한 특성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성질들을 이제 다뤘던 것이 1장이고요. 그다음에 2장에서는 1장에서 다루었던 벡터 공간을 생각을 하고, 벡터 공간과 벡터 공간 사이에서 특별한 어떤 함수를 우리가 이제 고민을 했었어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였죠. 그래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무엇냐라는 정의, 그리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성질들 어떤 게 있었을까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두 개를 더하거나 상수배를 하거나 혹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합성을 하게 되면 그 결과 역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된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의 결과 중에 하나가 V하고 W가 이제 고정을 이제 시켜두고 V에서 W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다 모아두면 이거 자체가 하나의 벡터 공간이 되는 거죠. 자, V하고 W가 벡터 공간인데 얘도 벡터 공간이 된다. 자, 이러한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이제 함수이기 때문에 이제 V라고 하는 벡터 공간에 있는 원소들마다 하나씩 대응이 될 텐데, V 혹은 W라는 벡터 공간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러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갖다가 나타내는 방법이 그렇게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여러 다양한 V, 여러 다양한 W를 생각을 하자면, 자, 그래서 그 V가 달라지고 W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조금 그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가 행렬로 나타내는 방법을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자,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 행렬로 나타내는 방법을 생각을 했더니 이 벡터 공간과 여기 있는 이제 행렬은 일반적으로 이제 n/n 행렬을 낼 텐데 여기서 정의역의 차원이 뒤에 있는 컬럼의 개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역의 차원이 행의 개수가 되는 거죠. 물론 제 베타하고 감마는, 베타는 정의역에서 순서 기저를 하나 선택을 한 거죠. 자, 1장에서는 그냥 기저까지만 우리가 소개를 했는데 2장에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행렬로 표현하는 이제 과정에 있어서 단순히 이제 기저만으로는 조금 부족하고 기저를 구성하는 벡터들 사이에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게 필요해서 순서 기저, 오더드 베이시스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 베타는 V상에서의 기저죠. 순서 기저. 감마는 W 상에서의 순서 기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러한 n/n 행렬이 만들어지는데 n/n 행렬들을 다 모아둔 벡터 공간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벡터 공간과 이 벡터 공간이 단순히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갖다 행렬로 표현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1로 가는 대응 자체가 그
4절에서 나오는 개념이긴 하지만 아이소모피즘이라는 거였어요. 즉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행렬로 대응시키는 그 과정 자체도 1대1 대응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덧셈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보존을 한다는 거죠. 그거를 직접 써보면 여기다가 이 식 자체는 2절인가? 에서 봤던 건데 이제 그 의미가 이제 그 4절에서 우리가 소개한 아이소모피즘의 개념, 동형사상의 이제 그 개념에 해당하는 성질이라는 거죠. 자, 이 아이소모피즘이라는 게 이제 성질은 이러한 걸 나타내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즉 V에서 W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더하고 상수곱을 하는 거나 그거에 대응하는 행렬을 가지고 더하고 행렬 가지고 상수곱 하는 거나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더하는 거를 행렬로 바꿔서 행렬을 덧셈으로 우리가 그냥 계산을 할 수가 있다. 리니어 트랜스폼의 상수배도 마찬가지로 행렬로 바꿔서 행렬의 상수배로 바꿔서 계산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 라는 게 이제 핵심인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대응이 벡터 공간과 벡터 공간 사이에서 아이소모피즘일 뿐만 아니라 자, 그 벡터 공간이라고 생각할 때는 사실은 이제 덧셈과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리니어 트랜스폼이 이제 두 개가 있으면 두 개를 이제 그 합성을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죠. 자, 이 합성을 이제 하는 경우를 생각을 했을 때 그거에 대응하는 행렬은 어떻게 하면 그 합성을 표현할 수 있겠는가? 라는 이제 그러한 생각으로 행렬의 곱을 도입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자, T하고 U가 다음과 같은 형태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는데 자, 이거를 합성을 하게 되면 합성한 결과도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요. 근데 이걸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계산을 하기가 불편하니까 이걸 행렬로 가지고 와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순서대로 알파, 베타, 감마에 이제 기절을 선택을 하면 U, T를 이제 합성을 한 녀석을 이제 행렬로 표현을 이제 할 수가 있을 텐데 기절을 이제 알파, 감마를 기준으로 이제 행렬을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 녀석은 T를 행렬로 표현한 것과 U를 행렬로 표현한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이제 생각을 해보고 그 관계를 가지고 이제 행렬의 곱을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베타, 감마. 그래서 이 등식이 성립하도록 행렬 두 개의 곱셈을 우리가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게 성립하도록. 자, 여기서 이제 그냥 기계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행렬의 곱으로 그 합성을 표현을 할 때 지금 합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걸 먼저 적용을 시키는 건데 얘하고 얘가 이제 동일한 베이시스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때 두 개의 행렬을 곱하게 되면 이제 동일한 게 이제 캔슬이 되고 알파, 감마가 이제 남아 있는 걸로 이제 기계적으로 계산할 때는 이제 기억을 해두면
표현할 것 같고요. 자, 이러한 이제 행렬의 이제 곱을 우리가 이제 도입을 했더니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합성을 행렬의 곱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대응 자체도 행렬의 곱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냈어요. 무슨 얘기냐? 면 자, 여기에 x라는 벡터가 하나 있을 때 tx를 우리가 계산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그 abstract한 v하고 w 그다음에 그 사이에서 주어져 있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어떤 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는 게 상황마다 좀 불편하니까 그걸 갖다가 조금 항상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을 계산을 하는 걸 생각을 하는데 자, W 상에서 지금 베타라고 하는 베이시스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다면 tx를 계산을 하는 거는 결국 tx를 베타에 대해서 좌표 벡터를 계산하는 과정과 동일한 거고요. 근데 이 계산을 행렬의 곱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행렬 곱하면 돼요? t를 행렬로 나타내고 여기서는 이제 알파, 베타를 가지고 행렬로 나타내겠죠. 그거 하고 정의역에서 선택한 x를 좌표 벡터를 계산해서 자, 얘도 행렬이고 얘도 행렬이죠. 행렬을 곱을 하게 되면 그냥 tx 계산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걸 조금 더 확장해 나가면 결국 지금 이러한 거는 이제 일종의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이죠. 즉 t라고 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그냥 행렬과 어떤 행렬을 곱하는 그냥 과정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하면 사절에 있던 내용이라서 무슨 얘기인지 조금 처음 듣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자, V의 디멘전을 우리가 N이라고 했고요. W의 디멘전을 M이라고 하면 자, V하고 Fn이라는 벡터 공간은 동일한 걸로 우리가 간주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냐면 여기서는 계속 알파를 썼으니까 알파라고 쓰죠. 순서 기절을 하나 선택을 해서 그 순서 기절 기준으로 좌표 벡터를 계산하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즉 x라는 벡터가 하나 있을 때 좌표 벡터를 계산하는 그 과정 자체가 아이소모피즘이 되고 위에 있는 x하고 아래에 있는 좌표 벡터는 같은 걸로 간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V에서 W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으면 그거를 직접적으로 생각을 하는 수도 있지만 FN에서 FM으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FN에서 FM으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전부 다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으로 다 나타내진다 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그 전에 얘기를 했었고 3절에서 아마 했었죠. 그래서 T하고 이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이 동일한 거다. 물론 이때 A는 행렬 표현인 거죠. 지금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행렬을 A라고 생각을 하면 행렬 A에다가 어떤 행렬을 곱하는 게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Fn 벡터 공간에서 Fm 벡터 공간으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고 FN에서 FM으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전부 다 행렬의 곱으로만 나타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T 대신에 결국은 LA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다
라는 이제 얘기들이 이제 2장 4절까지 쭉 흘러간 거죠. 자, 그 내용은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지만 문제를 이제 풀어보지 않으면 내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 잘 모르죠, 그죠? 그래서 그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마 과제로 냈던 부분인데 지금 과제가 없어서 다시 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장 1절까지는 연습 문제들 좀 같이 좀 살펴봤었는데 2절에 있는 연습 문제 한 3가지 정도는 아직 안 살펴봐서 그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자, 그 3번, 4번, 16번인데요. 그 3번, 4번은 이제 계산 문제고 16번은 이제 증명하는 문제인데 그 선형대수에서 뭐 증명하는 게 증명 자체로의 의미도 물론 있지만 그 증명을 통해서 어떻게 계산을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바꿔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거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을 잘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하나의 도구가 되기도 하니까 증명이라고 해서 너무 좀 이렇게 싫어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려워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3번을 한번 봅시다. 자, 문제를 한번 그 과제는 했을 테니까 문제는 다 한번 본 적은 있어서 내용은 좀 알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그 3번은 이제 행렬로 나타내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 그 리뷰하면서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을 간주할 수 있다라고 할 때 그 행렬을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데, 지금은 이제 t 베타 감마라는 행렬을 지금 계산을 하기를 원해요. 자, 이거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m by n 행렬인데 m이 얼마죠? 지금 t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요? R2에서 R3. 자,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사이즈가? 디멘션이 3x2가 되겠죠, 그죠? 컬럼이 2개, 행이 3개. 자, 2개의 컬럼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정의역에서 정한 베이시스 순서기죠. 베타를 이제 구성을 봐야 되겠죠? 뭘로 잡았어요? 스탠다드 베이시스로 잡은 거 같죠? 자, 뭘 계산해야 되죠? 첫 번째 컬럼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행렬 표현의 정의가, 약속이 첫 번째 벡터를 t에 의해서 대응시키면 뭐냐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은 일반적으로 그 W상에 있는 벡터체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원하는 이제 행렬 표현을 하려면 좌표 벡터로 나타내야 되겠죠? 자, 그것이 이제 감마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컬럼은 뭐 T2를 이제 감마로 나타내는 좌표 벡터를 이제 쓰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T21을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자, T21 계산을 하면 1, 1, 2가 나오는 것 같죠? 그 다음에 T22는 마이너스 1, 0, 1. 0이었죠. 자, 그래서 만일에 감마가 그 표준 순서 기저였으면 그냥 그대로 컬럼 벡터로 쓰면 되는데 지금은 감마가 조금 다르죠.
감마가 110 011 223. 자, 그럼 뭘 해야 돼요? 두 벡터를 감마를 가지고 1차 결합으로 표현을 할 때 등장하는 개수를 계산하는 거죠. 여기를 이제 V1, 여기를 V2, 여기를 V3라고 한다면 여기가 C1, V1, C2, V2, C3, V3가 되는 C1, C2, C3를 딱 유일하게 결정을 할 수가 있겠어요. 베이시스의 성질이 그렇죠. C1, C2, C3를 순서대로 첫 번째 컬럼에 쓰면 되는 거고, 비슷하게 마이너스 1, 0, 1이 되도록 또 그 개수를 이제 계산을 해서 두 번째 컬럼에 쓰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요? 방정식을 이제 해결하는 일들이 남았죠, 그죠? 자, 방정식은 약간 귀찮긴 하지만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가정은 이제 생략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알파를 바꿔 쓰는 경우도 비슷하게 해보면, 잠깐만요. 자, 이때는 지금 출발하는 정의역에서의 그 벡터 공간에서의 그 베이시스를 알파로 잡았으니까 그 베타, E1, E2가 아니라 알파에 있는 벡터들에 대해서 알파에 있는 그 벡터를 순서대로 W는 조금 예쁘지는 않은데 U1, U2라고 할까요? U1 대입해서 그 녀석을 감마로, 그 다음에 U2를 대입을 해서 감마로 이제 좌표 벡터를 계산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비슷하게 또 이제 여러 번 계산을 이제 쭉 하면 되는데, 약간 우리가 이런 행렬 표현들의 성질들을 활용하면 계산을 조금 줄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i를 그 v 정의역에서 여기서는 이제 R2죠. R2에서 R2로 가는 항등사상, 아이덴티티 트랜스포메이션을 생각을 해서 합성을 해도 동일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가 내가 원하는 게 알파 감마인데, 이 두 개가 합성이 되어 있으니까 각각을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으로 행렬로 표현하고 그 행렬의 곱을 계산을 해도 될 텐데, 자, 여기 있는 행렬이 비교적 간단할 거예요. 자, 위하고 아래를 이제 동일하게 하려면 여기가 감마고 여기가 알파면 될 텐데, 내가 그 전에 우리가 계산을 열심히 해서 이거를 지금 계산한 상태라면 비슷한 계산을 반복하지 않고 저 계산한 결과를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기다가 베타를 쓰면, 여기다가 베타를 써야 되겠죠? 자, 이거는 지금 방금 구했어요.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알파의 첫 번째 벡터를 아이덴티티 트랜스포메이션에 대응시키면 그 값이 그대로 나오겠죠. U1이 나와요. 그 U1을 베타에 대해서 좌표 벡터를 계산을 하는데, 베타가 표준 순서 기저니까 어떻게 나올까요? 첫 번째 컬럼이 뒤에 있는 거 첫 번째 컬럼이
지금 문제에서 알파의 첫 번째 벡터가 어떻게 나왔어요? 1,2. 자, 1,2를 베타에 있는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해요. 이렇게. 그럼 C1이 얼마겠어요? 1, C2가 2가 되죠. 즉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표준 순서 기저인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2, 3. 그러니까 앞에서 계산한 거에다가 얘만 곱하면 끝난다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그 다 했던 일을 반복해서 계산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계산량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형대수를 뭐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계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러한 것도 하나의 목표가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볼까요? 자, 4번도 뭐 비슷한 문제죠. 그 단 차이가 이제 그 벡터가 이제 행렬로 지금 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이제 동일하게 첫 번째 행렬, 두 번째 행렬, 세 번째 행렬, 네 번째 행렬을 t에 대응시키고 그 결과를 그 2차식이 나올 텐데 2차 이하의 다항식이 나올 텐데 그 다항식을 또 주어진 그 순서 기저를 기준으로 해서 좌표 벡터를 계산을 이제 하면 된다. 비슷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16번을 한번 봅시다. 16번은 그 앞에서 우리가 했던 증명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자, 같은 차원 벡터 공간 사이에서 지금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기저가 주어져 있으면 그 기저를 가지고 행렬로 나타내는 거를 이제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기저를 찾는 거예요. 뭐가 되도록 이 녀석이 자, 지금 정의역과 공역의 차원이 동일하니까 지금 이 행렬은 n차 정사각 행렬, n by n 행렬이 될 텐데 대각선에 있는 값을 제외하고서는 전부 0이 되는 그런 행렬이 되도록 베타하고 감마를 정할 수 있겠는가 라는 이제 그런 문제예요. 자, 우리가 행렬에서는 대각행렬이 계산하기가 굉장히 간단해요. 대각행렬하고 대각행렬 곱할 때는 그냥 대각선분만 이제 곱해도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문제는 결국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기저를 잡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되는 건데요. 자, 우리가 앞에서 디멘전 시어렘을 증명을 한 적이 있는데 디멘전 시어렘이 뭐였죠? 정의역의 차원은 T의 널 스페이스의 차원과 T의 치역, 레인지의 차원의 합과 같다. 자, 이거를 우리가 증명할 때 어떤 과정을 썼는지를 생각해보고 그거를 여기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혹시 기억이 나는 문제도 풀어봤을 테니까 처음에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자, 예전에 디멘전 시어렘 우리가 확인할 때 널 스페이스에서부터 출발했어요. T에 의해서 0벡터로 보내지는 정의역에 있는 벡터들을 다 모아둔
서브스페이스. 자, 그 서브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하나 잡았어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잡을 수가 있어요. 아무렇게나 잡으면 돼요. 잡을 수는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을 확장을 해서 V의 기저가 되도록 확장을 시킬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했을 때 range라고 하는 이 벡터 공간은 뭐에 의해서 생성이 되기도 하냐면 지금 이 녀석이 정의역의 베이시스가 되므로 그걸 베타라고 두면 T에 의해서 기저에 있는 벡터들을 대응시킨 것들 많은 생각을 하면 그런 것들이 1차 결합으로 치역이 표현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수가 있는데 자, V1부터 VK들은 뭘로 대응이 돼요? 0벡터로 대응이 될 테니까 여기에서 생성을 할 때 앞에 있는 TV1부터 TVK는 전혀 뭐 도움이 안 되는 뭐 있어봤자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즉 얘는 K 플러스 한 번째 벡터부터 K n번째 벡터까지를 T에 의해서 대응된 그 벡터들만 가지고도 1차 결합으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벡터를 WK 플러스 1, WN이라고 이제 이름을 이제 붙여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가 그 디멘전 시어렘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때 여기 있는 벡터가 그 생성할 뿐만 아니라 1차 독립이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게 이 치역이라고 하는 레인지의 베이시스가 되는데 따라서 이 녀석을 확장해서 W의 베이시스로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순서를 앞쪽에다가 쓰겠어요. 자, 기존에 있던 거가 뒤쪽에 있고 자, 이게 뭐가 되도록? W의 베이시스가 되도록 확장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러고 나면 베타를 얘로 잡고 감마를 얘로 잡으면 행렬 표현이 어떻게 될까요? 자, TV1부터 TVK까지는 전부 0벡터니까 여기 행렬 표현을 할 때 앞에 있는 K개의 컬럼은 뭐가 들어가요? 좌표 벡터를 계산을 해봤자 0000만 들어가겠죠? 여기 전부 다 0이에요. 자, 그 다음에 K 플러스 한 번째 벡터를 대입을 해보면 그게 뭐가 나오죠? 그걸 WK 플러스 1이라고 불렀는데 이 녀석이 감마의 그 K 플러스 한 번째 벡터예요. 따라서 이 녀석을 감마를 기준으로 좌표 벡터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얘를 여기 있는 벡터의 1차 결합으로 표시를 하려면 어떤 방법밖에 없겠어요? W1에다 얼마 곱해야 될까요? 0. WK 플러스 1에다가 1 곱하고 나머지 전부 다 0 곱하면 딱 그게 한 가지 방법인데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0부터 그 여기 위에 있는 K까지는 0이 나오다가 K 플러스 한 번째 1이 나오고 다시 또 0이 나오는
이런 꼴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k 플러스 두 번째 벡터를 대응시키면 k 플러스 두 번째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일 테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0. 그래서 지금 처음 K개의 대각선에 있는 성분은 0. 그 다음에 있는 대각선의 성분은 전부 1이 되고 대각선 바깥에 있는 거는 전부 다 0이 되고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과제 제출한 것까지는 좀 같이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문제들을 이제 보면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중간고사에 이제 어떤 형태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될지 뭐 미리 좀 한번 여러분들이 보면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어떤 형태로 나가는지를 이제 좀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문제가 뭐 비슷하게 나갈 수도 있고 뭐 여기 없는 문제도 물론 나갈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형태들은 이제 이런 형태들이다. 그래서 보면은 1번 같은 경우는 뭐 아주 복잡하지 않은 그런 증명, 간단한 형태의 증명들도 여러분들이 다룰 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 다음부터는 뭐 대부분 계산이에요. 그래서 그 선형대수가 증명이 뭐 지금까지 많이 있긴 있었지만 계산을 여러분들이 계산도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서 계산도 연습도 좀 많이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과제하고요. 퀴즈는 여러분들이 사이버 캠퍼스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 조교 통해서 이제 받을 수가 있는데 과제도 그렇고 과제에서 했던 문제나 아니면 퀴즈에서 다뤘던 문제하고 사실은 여기 있는 문제들하고 뭐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 참고해서 공부를 이제 하면 준비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부할 수 있을지 하면 좋을지에 대한 가이드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번 시간은 이제 마치고 두 번째 시간은 그 여기 있는 문제들을 그 하나씩 좀 풀어보는 시간을 좀 가질 거니까 집에 가서 풀어보겠다라고 하지 말고 중간중간에 이제 모르는 거는 좀 참고해 가면서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좀 발견해 가면서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봅시다.